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치주과의 양승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볼 논문은 임플란트 주변의 뮤코자가 변연골 흡수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인데, 좀 특이하게도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가 이퀴크레스탈이냐 서브크레스탈에 따라서 구분을 해본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먼저 이 논문을 보기에 앞서서 왜 그러면은 임플란트의 포지션을 치조능선상 또는 치조능하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데요. 그 부분 중에 첫 번째가 얼리 마지널 본 로스입니다. 처음 6개월 이내에 일어나는 골소실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이 적을수록 성공 확률이 높아지고, 그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것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수술적 요인이고, 두 번째는 보철적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인으로서는 세 번째 요인이 되겠죠. 연조직의 피노타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술적 요인에는 임플란트의 위치라든지 본크레스트의 높이, 수술적인 손상, 임플란트 주변에 있는 연조직의 피노타입이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보철적으로는 플랫폼 스위칭을 했는지, 어떤 어버트먼트의 하이트가 어느 정도가 됐는지, 커넥션의 미드캐니컬 스테빌리티가 어떻게 좋은지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임플란트 숄더가 알베오lar 크레스트에서 수직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연조직의 피노타입은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각하치은의 폭, 각하치은의 두께, 그 다음에 연조직의 높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폭과 두께와 높이, 이 세 가지는 각각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연조직의 높이라고 하는 것은 임플란트 식립의 치존의 능선상에서 맞춰서 심느냐, 아니면 약간 서브크레스탈로 심느냐에 따라서 연조직의 높이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초기 골소실을 방지하기 위한 추천으로 1 내지 2mm 치조골 하방에 식립을 하게 되고, 플랫폼 스위치 임플란트를 이용하면서 적절한 특성을 가진 연조직과 경조직이 위치가 되어 있으면은 초기 골소실을 방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위치가 과연 식립 위치라든지 뮤코자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항상 임상의로서 궁금했는데, 이 논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플란트 식립 위치에 따라서 이 연조직의 피노타입이 골소실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연구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식립은 이퀴크레스탈 1mm 선상, 1mm 하방 이상으로 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거는 이제 식립에 대한 위치를 표시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연조직의 높이라든지 두께라든지 각하측의 폭은 컷오프 포인트가 정해져 있고, 식립하는 순서부터 3개월, 6개월, 12개월에 따라서 각각의 변수를 측정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식립했을 때 측정한 부분을 본 것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논문은 본 리모델링과 실제적인 마지널 본 로스를 구분해서 측정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연조직의 높이는 식립했을 때는 3mm였으나 크라운을 연결하는 3개월 후에는 3.5mm로 증가가 되었고요. 그 증가하는 양은 첫 3개월일 때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연조직의 높이는 임플란트를 처음에 식립을 했을 때 깊게 식립할수록 연조직의 높이가 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연조직의 위드스, 전체 기간에 있어서는 조금씩 줄어드는 기간이 나타나지만, 이 부분들이 시간이 흐름으로써 조금 진행이 됐다가 대부분 식립하고 6개월 정도가 되면 안정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 흡수의 양상을 본 리모델링과 흡수로 나눴는데, 본 리모델링은 첫 3개월에서 일어나고 그 이후에는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식립 위치에 따른 골 변화량을 보게 되면은 임플란트를 깊게 식립할수록 본 리모델링의 변화량이 제일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골 보존을 증진시키지는 못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을지 몰라도 본 리모델링이 훨씬 더 많이 관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깊게 식립하면 식립할수록 변연골의 상실이 더 많이 나타나지만 이것 또한 유의성의 차이는 없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결과를 식립한 연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골 소실량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연조직의 높이가 증가할수록
변형골 소실량이 더 많이 관찰이 되고 뮤코자 시크니스가 변화량이 얇은 군에 있어서 6개월 후에 더 많이 나타났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드스는 각하층이 존재하기만 한다면은 얇거나 두거나 이런 차이는 별로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라틴의 진지반 뮤코자의 위드스는 변형골 손실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준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식리 깊이에 따라서 임플란트 주변에 있는 연조직의 형태가 어떤 영향을 주는가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골 소실을 본 리모델링과 변형골 소실이라는 것으로 구분을 하였고 이런 부분들이 식립의 깊이에 따라서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식립 깊이가 깊을수록 본 리모델링 양은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약간의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소프트 티슈 하이트는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식립 깊이가 전체적으로 변형골 소실에는 영향을 많이 주지 않는다라고 이 논문에서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임플란트 식립을 할 때 중요한 것은 크레스탈에 위치하느냐, 2kg에 위치하느냐, 아니면 더 깊게 위치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변형골 소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 티슈의 하이트에 어떤 식으로 저희가 접근할 것인가. 예를 들어 소프트 티슈가 하이트가 얇으면 조금 깊게 심어서 이 논문에서 나온 것처럼 소프트 티슈 하이트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식립 위치를 잡아주시는 것이 좋고요. 연조직의 두께가 두껍다면 적절한 위치의 임플란트를 심는 것이 더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